오늘은 목돈 만들기 RP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적금 필요 금액이랑 계산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금액을 20만 원 적금했을 때 이자를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월 적립금에다가 20만 원 넣어볼게요. 20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1년 적립기간 1년으로 하고 적금 이자율은 3%로 할게요. 3%. 이자 소득세는 15.4%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모은 금액이 지금 240만 원이 되는 거죠.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 20만 원씩 적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자를 1년 동안 총 계산해 보니까 39,000원이 나와요. 3%일 때. 그리고 세금이 지금 6,006원 나오죠. 요거는 이자 39,000원에 대한 15.4% 이자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세후 수익률이 지금 2.5인데 실제 수익률은 1.37 되는 건데 요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지금 3%라는 건 연이자예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 합산된 이자를 연이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자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적금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거죠. 첫 달에. 그리고 마지막 달에 투자된 금액이 2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투자된 금액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주식 투자했을 때 1억 는 거랑 10억 는 거하고는 수익률은 같지만 받는 금액 자체 아예 다르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금 같은 경우는 실제 표면금리가 3%라 하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자 소득세까지 떼면은 적금 이자가 3%일 때 실제 이자율은 1.37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한번 필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재테크 할 때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고 싶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샀던 중고차 같은 경우도 한 2,400만 원 정도 모아야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2,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2,400만 원 필요 자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2,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2,400만 원을 제가 필요한 금액을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몇 년 동안에 모을 건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매달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실제 차를 빨리 사고 싶은데 그러면 1년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립기간을 1년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자는 동일하게 3%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이자 소득세가 15.4%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지금 적금을 얼마를 해야 되냐면 197만 2,878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매달 적립을 해야 적금을 넣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립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년이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직장을 다니니까 매달 직장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한번 2년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2년을 변경해 보면 지금 확 떨어지는 거죠. 지금 97만 4,243원만 적금을 하면은 2년 동안 적금을 하면은 지금 2,400만 원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3년을 해볼까요? 적립기간은 3년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필요한 한 달에 적금할 금액은 이제 64만 원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64만 원도 만약에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한번 더 늘려볼까요? 한번 5년 늘려볼게요. 적립을 5년 동안 하면은
확 떨어집니다. 37만 5천 원 정도 넣으면은 2,4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적립기간이 대신 5년이는 거죠. 내 시간을 매달 한 달에 직장에서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5년 동안 적립을 했을 때 이 원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이자도 중요해요. 이자도 중요한데, 근데 이자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필요한 목돈을 언제 얼마의 기간이 걸려서 모을 수 있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통 그 고객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돈을 의미 없이 모으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에는 정말 이 목돈을 모아서 뭐를 해야 될지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목적이 생기려면 단순하게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될지를 정해놓고 하는 게 재미도 있고 돈도 더 빨리 모이고, 아직은 모이진 않았지만 매달 적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재테크를 한다는 그 재미를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년으로 했을 때 한 달에 37만 원을 적금을 하면 5년 뒤에 2,400이 모이니까 원하는 중고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제 뭐 재개발 지역 빌라 같은 데 살 때도 예전에 지금 뭐 영등포에 있는 뭐 상가나 이런 것도 살 때도 처음에 빌라 같은 거 살 때도 저는 좀 필요 자금이 그때 당시에는 7천만 원이 필요했었어요. 7천만 원이. 그래서 한번 7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대입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필요 자금이 7천만 원인 거예요.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인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든 빨리 모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10년으로 해볼까요? 10년? 10년이면은 한 달에 51만 7천 원 정도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기다리면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빌라라서 노후 빌라라서 살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여기는 벌써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쵸?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건축 시행 인가까지 나버리고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금을 제가 예전에 외국계 은행 다닐 때 보면은 보통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대출을 왜 많이 받을까요? 왜냐면 적금을 그만큼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왜 돈이 없을까요? 그거는 매달 일정 부분을 내가 돈을 버는 거를 보통 소비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급여라든지 카드 내역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1,000만 원 넘게 버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카드를 거기서 한 800, 900 이상 쓰시는 분도 많아요. 한 달에. 근데 그 금액이 카드 소비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카드로 800, 900씩 나가는 돈이 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목적을 갖고 매달 적립식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간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만들어지거든요. 어차피 돈은 쓰고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명품 같은 거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롤렉스라든지 뭐 샤넬 같은 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는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이쁘니까 사죠, 당연히.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놓으면 나중에 더 가치가 있고 올라가잖아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재테크한다는 생각도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사용하다가 팔아도 값을 높게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재테크를 해보니까 이 부동산이나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오히려 더 심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예전에 많이 샀는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게 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거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땅이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내가 그만큼 부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아 이게 뭐랄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직접 제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인정을 해주고 대우를 받고 이게 올라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거를 못 느끼는 분들은 처음에 느끼려면 어떻게 되면 우선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정말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허황된 거보다는 우선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돈을 잃지 않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적금 이자는 그렇게 거의 재테크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 8, 9, 10이에요. 지금 1년에. 요거 지금 예를 들어서 3%라 하더라도 실제 이자는 1.37인데 지금 물가 반영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로 이자를 벌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지금은 재테크를 안 하면 내 돈이 준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7천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니즈가 생기는 거예요. 아, 좀 더 빨리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급여를 많이 버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안 되는 분도 많죠. 고정 급여에서 급여를 많이 버는 게 가능한가요? 쉽진 않은 거죠. 투잡을 뜨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기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소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선은 통장하고 카드 내역을 조회를 해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핸드폰 요금도 잘 조회해보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에 따라서 금액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달 나가는 금액이니까 이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있어요.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에서는 이렇게 해요. 같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자행 대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타행 대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목돈을 7천만 원 모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 줄여야 되거든요. 이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줄이지? 관심이 생기는 거죠. 원래 관심이 없는데 관심사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그런 게 있죠. 사실 제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제가 외국계 은행에 있을 때 보통 보면은 카드 내역부터 한 달에 나가는 그 지출 내역 보면요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 버는 분들 있잖아요. 반 이상 나가요 소비로. 근데 그 소비를 얼마만큼을 줄여서 어차피 쓸 돈인데 그 쓸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냐. 근데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냐를 계산을 해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산 안 하면 왜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니즈 자체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줄인다는 거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인내해야 되는 거고 고통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천만 원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7천만 원을 모아서 10년을 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7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갭 투자 있잖아요. 뭐 전세를 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억대에서 3억대 전세 껴서 갭 투자로 7천짜리 살 수 있는 곳들은 아직 많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에도 많아요. 아직도. 뭐 경기권에는 정말 널렸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 기다릴까? 이렇게 적립을 50만 원씩 하면서 아니면 나의 소비를 줄이면서 이거를 감내하더라도 금액을 더 올려서 기간을 단축해 볼까? 한번 단축을 한번 해볼게요. 적립 기간을 5년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돈인데 5년? 그쵸? 5년 가능한 분도 있고 안 가능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출을 아예 다 줄여버렸습니다. 지출을 줄여서 1년 하면 57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예요. 1년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필요자금은 7천만 원인데 아까 전에 50만 원대 돈을 모으니까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갭 투자에서 2억대, 3억대의 빌라를 샀는데 근데 올해 공약들이 있잖아요. 이번 정부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 다 줄였죠. 그쵸? 이제 보유세도 지금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이번에 바뀌죠. 지금 민주당부터 벌써 시작을 했죠. 벌써 지금 입법을 지금 내걸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취득세도 줄일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죠. 근데 금리가 비싸잖아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미국도 지금 내년까지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버틸 수는 없죠. 같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를 낀 갭 투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대출을 받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더 빨리 필요한 거야. 더 빨리 모아야 되는 거야. 지금은 돈을 쓸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뭐 좋아하는 가방 살 때가 아닌 거지. 가방보다 집이 갖고 싶거든. 근데 집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개발해주고 이거 더 새 걸로 만들어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달에 50만 원대에서 갑자기 10배인데 570만 원을 적금한다면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7천만 원의 자금을 지금 필요 자금으로 니즈를 심었고 내 목표는 지금 7천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10년 걸릴 거. 그냥 막연하게 난 7천만 원 모을 거야. 하면은 못 모은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대충 그냥 한 10년 걸리는 거야. 7천만 원 모으려니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를 조금씩 줄여보니까 욕심은 많아가지고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결론적으로는 10년짜리 지금 1년으로 줄였더니 한 달에 지금 적금해야 될 금액이 지금 570만 원인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뭐 줄일 수 있는 것들 지출 내역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한 달에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없던 니즈가 갑자기 쫙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 그러면 소비 패턴을 보는 거죠. 카드 내역부터 해서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돈을 모을 때까지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로 해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만 문자로 받아가지고 돈을 좀 줄여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 모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 제가 좀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은행에서 보통 가장 많은 접근 금액대가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접근하는 금액대가 20만 원에서 30만 원대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자 몇 프로 줘요? 이자 여기 많이 줘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저기는 저기 0.5% 더 준다는데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20만 원에서 지금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적금금이 20만 원이잖아요. 그 20만 원에서 지금 적금 이자율을 지금 3%로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1년을 넣으니까 지금
실제 이자를 계산했잖아요. 세후 총 수령액 보면은 얼마죠? 이게 원금이 240만 원에서 세금 떼고 실제 수령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243만 2,994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1년 동안 총 이자가 3만 2,994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1년에 32,994원 받은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지금 1년 동안 받은 이자가 32,994원인데 자 여기서 이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3.5%로요. 3.5% 그러면은 계산해보니까 1년 총이자가 45,500원이거든요. 그리고 세금이 15.4% 떼면은 지금 7,007원이 나와요. 이걸 떼보니까 실제 수령액이 지금 원금 240만 원에서 이자가 실제 총 받은 이자가 38,493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제가 빼볼게요. 38,493원을 빼면은 5,499원 차이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 나누기 12를 해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458원 차이예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루에 2끼를 먹는지 3끼를 먹는지. 한 끼가 보통 8,000원 정도 하나요? 8,000원, 만원 정도? 그러면 한 달이면은 총 90끼를 먹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 세면서 먹어요? 하루에 2끼 먹는지 3끼 먹는지? 근데 한 끼 정도가 8,000원, 만원 정도 하는데 요 3.5%랑 3%의 차이가 한 달에 458원 차이거든요. 이게 재테크 한다는 생각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은행 다니면서도 좀 그랬어요. 이거 좀 재테크를 좀 많이 좀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좀 읽으셔야 되는데 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건 재테크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게 더 훨씬 심한데 이걸 적금, 이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 높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금, 이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돈을 모을 수 있냐예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목돈을 모을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니즈를 우선 생겨야 되니까 저는 니즈가 있었어요. 뭐 처음부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빌라 같은 재개발 관련된 그런 빌라 같은 걸 많이 사고 싶었고 그리고 필요 자금인 7천만 원이 필요했던 거고 이 7천만 원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처음엔 10년 정도 걸리는데 내가 돈을 아끼니까 어차피 소비할 돈이 다시 적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간을 계속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인데 계산해 보니까 1년까지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1년 동안 모아서 그 돈으로 빌라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개발이 돼버린 거죠. 개발이 돼서 그 개발된 지역이 10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은 명품을 안 사요. 옛날에는 명품 같은 거 궁금하기도 했고 많이 샀었는데 거기에 흥미를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왜냐면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적금을 실제로 계산하는 거 전 이거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아직 집을 못 사신 분들은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 제가 그렇게 했고 이걸로 제가 계산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내가 원하는 목돈을 대부분 제가 보면은 이거를 계산 안 하고 나는 집을 살 거야 그리고 돈을 모을 거야 하지만 돈을 모으신 분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이걸 사고 나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또 사고 싶은 거예요.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그때는 또 가보니까 필요 금액이 5천이 필요한 거예요. 5천만 원. 필요 금액이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한 5년을 해볼까요? 5년을 해보면 어때요? 78만 원 정도인 거죠. 근데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한번 소비를 줄여가지고 한번 악착같이 모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원래 처음에 목표 금액을 갖고 적금할 때는 사실 50만 원도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사실은 50만 원도 굉장히 부담되는데 한번 목표가 있다 보니까 악착같이 안 쓰고 모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78만 원 그러면 이게 큰 금액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면 이 돈은 적금하는 금액은 남의 돈이 아니고 제 목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적립을 내가 이거 5년 동안 넣어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이 5년이라는 거 줄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10년이에요. 10년으로 하면은 36만 9천원도 되고 한 20년으로 해볼까요? 한 달에 5천만 원 모으는데 20년 모으면은 한 달에 16만 6천 원 모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장기 플랜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테크할 때 뭐 단기로 저축하고 중기로 저축하고 장기로 저축하잖아요. 그건 나눠서 하는 거죠. 이건 장기니까 장기는 장기대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 저는 장기는 장기대로 하고 단기로도 모으고 싶거든. 그러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줄여야 된다는 거죠. 당장 내 핸드폰 요금을 굳이 현재 요금제를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매달 나가는 금액. 잘만 따져보면은 2, 3만 원 이상은 그냥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왜?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요금제 바꿔서 5만 원 이상 줄였거든요. 한 달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5천만 원 모으려니까 200만 원 돈을 적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래서 어떻게 했냐? 차를 팔았어요. 차가 2대가 있었는데 그 2대를 팔았습니다. 실제로. 그 2대를 팔아서 어떻게 했냐? 현금으로 마티즈를 샀어요. 현금으로. 중고로 해가지고 마티즈를 샀습니다. 그 분홍 색깔 50만 원 깎아준다 그래서. 좋은 게 있어요. 한 달에 나가는 유지 비용 있잖아요. 리스료라는 게 있죠. 할부 같은 거. 그 돈이 안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뭐 한 달 그때 리스료가 거의 5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차를 팔아버리고 제가 마티즈를 타니까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한 달에 그 리스사에 줘야 되는 500만 원이 안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제가 적금 안 해도. 그것만 있겠어요? 보험료 있죠. 세금 있죠. 기름값 있죠. 거의 1년 아무것도 안 해도 차를 판 것만으로 그냥 1억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 마티즈를 타야 되잖아요. 타보지 않는 마티즈. 외차 타다가 마티즈 타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제가 망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차가 너무 덜컹거려요. 이게 뭐가 되게 위압감이 있어. 이게 너무 흔들리더라고. 버스가 지나다니면은 너무 흔들거리고 약간 전투 의지가 생겨요. 제가 몰아보니까 차가 소리도 크고 나가지는데 소리는 엄청 커.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공용 주차장 50% 할인도 해주고 톨비도 할인해주고. 전엔 그런 걸 못 느꼈거든. 근데 뭐 그런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꽤 많고. 그리고 새치기 하면 그렇게 빵빵거리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있는데 저는 훨씬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외제차보다는 목돈을 모아서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차라는 건 감가가 되잖아요.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사실 외제차 타면은.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타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계속 감가만 되고 돈만 나가고 재테크도 못하고 깡통이 되고 카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카푸어에서 진짜 부동산 부자, 정말 알짜가 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고득선이라고 제일은행 다니셨던 분인데 그 책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재테크 방법 중에 차를 팔라고. 갑자기 저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 판 거예요. 그래서 마티즈를 거의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때 샀던 부동산, 그 모았던 돈으로 샀던 부동산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 재테크 할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필요한 목돈 금액을 넣어서 내가 이 목돈을 몇 년 안에 모을 수 있냐,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적금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본인의 지출을 줄여서까지 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그 패턴 자체가 아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